이번에는 저희가 화제의 인물을 또 한 2명을 선정해 봤습니다. 매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등장했던 제2작전사령관이죠.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강신영 차장, 이 박찬주 사령관 지금 갑질 이 행태가 뭐 하루 사이에 또 엄청난 게 많이 또 밝혀졌더라고요. 전자 팔찌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그걸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네. 이런 분한테 나라를 맡겼어야 되는 건가, 나라의 방위를 맡겼어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뭐 관사를 맡은 관사병에게 전자팔찌를 끼게 해서 부를 때마다 이제 신호를 주면 항상 튀어오게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뭐 아들에게 뭐 간식 안 챙길 때 해서 뭐 영창을 보내겠다 얘기를 하기도 협박하고.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주로 부인 얘기입니다. 네. 부인 얘기인데 이번에는 실제로 남편인 그 박찬주 사령관 역시 갑질에 관여했다는 자수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를 왜 여단장급으로 대접을 안 해주느냐. 너희들이 군길에 빠져서 그러니까 너희들 전방에 갔다 와. 그래서 일주시에 뭐 파견을 보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사의를 표명했던 박찬주 사령관 쪽에서 그런데 지금 침묵하는 것이 꼭 이 모든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반박을 내놨어요.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 이 네.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제2작전사령부의 전병규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대령입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자중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수상이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정신을 예.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어떤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고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나라 지키려고 군대 보냈는데 누구 집 모성하려고 뭐 노비하려고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사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저런 식으로 국방부가 예.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 지금 한간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대처 방법이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지금 군에 보내고 있는 그러게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잘못이 있을 때는 좀 선제적이면서도 과감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뭐 일벌백계도 달리 받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이지 네. 사실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자기들끼리 조사하는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많은 병사들을 병영에 보낸 부모의 가슴을 네. 아프게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나라 지키려고 있는 군인들이 개인 집의 모성처럼 저렇게 막 부리는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요. 심지어 용납이 이 아니죠. 박정우 사령관 예. 부인이 뭐 엄마한테 잘못 배웠냐? 엄마가 애들 군대 보낼 때는 정말 나라 잘 지키라고 보낸 것이지 어느 집에 무슨 노비하려고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국방부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고 네.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네. 저게 갑질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범죄입니다. 범죄. 네. 갑질이 아니라 직권남용, 범죄다. 강요, 모욕, 뭐 이게 강금. 네. 저는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전역 지원서 절대 수리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군인사법 35조 2에 수리 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분이 이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관병이 말단에게 병이 대장을 상대로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공관병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여러 여러 명이 명이죠. 세네 명인데 예, 여러 명입니다. 저거는 이게 제가 보기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표천적인 행위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히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죠. 전자팔찌까지 차게 했다. 이 부분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전자팔찌는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근데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러 가니까는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간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골프를 치면은 공간병하고 조리병은요 마당에서 골프공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 이 부부의 갑질 사례 제가 몇 개만 추가로 예.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이거 아마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화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 아들도 지금 현역 근무 중인가 그렇죠. 봐요. 공군에 아들이 휴가 나오면 뭐 바비큐 준비를 시켰대요. 네. 마당에서. 밤낮 없이 이 공관병들 동원됐고요. 간식으로 이제 아들이 전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내 아들한테 간식으로 전을 안 줬나 봐요, 공관병이. 나중에 사령관 부인이 전을 그 공관병 뺨에다가 이렇게 던졌답니다. 넌 왜 이런 것도 준비 안 해?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전화 화장실에 숨겼냐고 철저히 감시당했고요. 불교 신자인 공관병인데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답니다. 사실상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군 국방부가 이거를 뭐 진상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헌병대나 아니면 검찰이 좀 나가서, 물론 검찰이 할 수는 없죠. 군인이니까 헌병대가 해야 되겠죠. 군 검찰이나 헌병대가 즉각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는지 수사를 해야지. 네. 조사해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사실만 봐도 이거는 폭행에다가 폭언에다가 인격 모독에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업무를 군대 간 그 젊은이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금 강요받았잖아요. 네. 이건 사령관이 할 일이 아니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사람한테 집안일 허드렛일 시키는 것이 사령관이 할 일입니까? 네. 아까도 박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이나 이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국방부가 제대로 처리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 중에 임명되셨으면 이 문제 이렇게 제대로 처리 안 하시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군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명확하게 엄격하게 처리하셔야만 결국은 군이 신뢰를 받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도 네.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엄격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 공관병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족일 텐데 참 안타까운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시도한 그런 공관병도 있었다면서요, 강진영 대사. 자살까지 시도한 그렇습니다. 공관병이 실제로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게 된 계기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왜요? 어떤 그 부인이 부엌에서 물건을 찾으라고 했답니다. 네. 근데 물건을 못 찾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 굉장히 고성을 질렀고, 너 굉장히 좀 거친 말들이 오간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병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겨우 구간이 알아가지고 그 자살을 무마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좀 이 사령관 부부가 좀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그냥 뒤로 슬그머니 그냥 덮고 말았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시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야구장에서 이렇게 볼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요. 골프 볼보이라는 말은 사실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마당에 또 이렇게 미니 골프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쫙 치고요. 공관병들한테 쫙 공주어와 뭐 이런 것도 뭐 시키고 뭐 끝이 없네요. 그리고 이 공간에 보면 냉장고가 10대나 있답니다. 냉장고가 10대. 여기 뭐 선물 받은 과일 같은 거 막 엄청 채워져 있고 이런 관리는 다 이제 공관병들 몫이었고 못하면 혼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이게 대장이면 장관급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160평 관사 이게 필요합니까? 네. 제가 보기 혼자 보통 이제 지나치죠. 가족들도 없는 지나치죠. 분도 많거든요. 예. 저는 이게 관사도 너무 화려하고 크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냉장고 열 때 그럼 앵커님 말하는 것처럼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 열 때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보기 청와대도 그 정도 뭐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 관저만 보면 예. 안 될 거로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 공관병 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손봐야 됩니다. 뭐 보통 한 3-4명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도 없고 물론 이게 일부 예산은 좀 들지 몰라도 민간인으로 대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박찬주 사령관만의 문제인가. 우리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면 공관병 근무했던 친구들도 있고 한데 뭐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과외 선생했다. 네. 뭐 장군, 네. 뭐 자제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제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관병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내부 좀 감찰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사령관이 무슨 아방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냉장고 열대고 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국방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차제에 한번 전면적으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명들이 참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는데 해명이 또 다른 네. 또 논란을 계속 낳고 있어요. 저희가 특히 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정말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대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아들처럼 얘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해명이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진짜. 되죠. 입장 바꿔서 그러면 예. 자기 아들이 공군의 병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공군 병한테 그 박찬주 사령관 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 친하니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불나서 아마 공군까지 쳐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명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지. 네. 어떻게든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것이고요. 자기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절대로 이런 해명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현실을 직시하시고 죄를 달게 받고 벌도 받고 그리고 사과해야죠. 그것이 최소한 사성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더욱 걱정스러운 게 이런 문제가 박찬주 사령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공감병으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주말에 사적으로 골프장 가는 거나 아니면 밤에 무슨 술 접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다 운전병이 그냥 대신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시키거나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 동기 같은 경우에 장군이 이제 운전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말도. 사모님이 뭐 한 30분 뒤에 갈 거니까 쌈모들이랑 넷이서 먹을 거 잔치국수 4인분 준비해놔라. 갑자기 뭐 이런 거 시키면 이제. 네, 뭐 정말 몸종 다루듯이 했다. 노예나 다름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호 변호사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강신영 차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박찬주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불거진 날 다음 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이제 군생활 그만하겠습니다. 전역 지원서를 딱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꼼수예요, 꼼수. 전역 지원서가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 박찬주 사령관은 그동안 40년 동안 군생활했다면서요. 엄청난 연금을 하나도 깎이는 거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으로 전역을 했을 경우에 네. 이제 네. 대장 전역 가면 이제 못해도 수백만 원,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연금은 제가 알기로 나오겠죠.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예, 한 대장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꽤 많이 받을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뭐 불명예 전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급이 강등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연금마저도 따라서 연계돼서 깎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제로 박찬주 사령관이 자신이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둘러 전역원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걸 어떻게든 덮고 빨리 전역해서 민간신문으로 돌아가야 자신에게 지금 있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전략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만 더 보태면요. 네. 군대는 이게 그 징계가 7가지로 많아요. 일곱 일반보다. 예. 근데 저분이 만약에 형사처벌되면 자동 파면되면요. 연금 네. 반밖에 못 받습니다. 아, 반을 파면되면. 깎습니까? 아, 그다음에 예. 해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강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가부를 한번 바꿔보려면 옛날에는 왜 정성화 장관 별 4개에서 2등병으로 강등했잖아요. 예. 네.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12 때. 대장이 2등병으로. 예. 그러면 이게 가부를 끝에서 바뀌는데 끝이네요. 이제 예. 법이 바뀌어 그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법에 보면 강등은 한 계급만 강등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강등 징계를 받아도 중정이 됩니다. 네. 이게 연금은 물론 줄겠죠. 저는 이게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파면이든 아니면 이게 징계를 해서 뭐 해임이든 이걸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민간단체가 지금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역사에서 역사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네. 역사책에서 명장 장군님 아닙니까? 역사교육이요. 유명한 장군들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병사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심지어 병사들 고름을 자기 입으로 짜주고 네. 그 병과 같이 하는 장군들이 통상 역사 속에서 위대한 장군이었지 이렇게 자기 병사를 종부리듯이 하고 거의 솔그노비 외근노비처럼 네. 노비처럼 다루는 그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사의 사기는 장군이 병사와 함께 할 때 정말 나라를 그럼요. 위해서 충성을 네. 다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은 장군의 자격이 법적으로는 뭐 1계급 강등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이 장군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전시의 어느 병사들이 이 장군의 지위를 따르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야전에 있는 아니면 국방부에 있는 많은 장군들이 반면교사로 삼까요?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이제 공감병 문제가 불거지니까 내놓은 대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감병들 병사 다 빼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조리사 이런 거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이 만약에 고용이 되면 이 군부대라는 거는 보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민간인들이 계속 수시로 출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보안이 뚫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좀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군 당국이 이번에는 이것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공관병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공관병이 하는 일이 지금 말하는 조리사를 둔다는 것은 그러면 집안에 먹는 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인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장관 부인은 무슨 금손입니까? 아니, 장군들이 공관병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국가 세금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공관병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무슨 건물에 보수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 군 공병대나 시설대에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와서 고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상주하면 24시간 공관병이 마치 노예처럼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네. 그것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국방부가 공관병 활용 문제에서 정말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꽤 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찬주 사령관 갑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혀를 차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이 공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 좀 이 부분을 다뤄봤고요.